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경제론 파트예요. 그래서 교재로는 앞쪽 파트로 가셔서 교재로는 이제 페이지로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경제론 들어갑니다. 총론 파트 저번에 다 했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64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경제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이제 교재 67페이지로 가보세요. 67페이지 가시면은 자 67페이지로 갑니다. 마이크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나요? 자 67페이지 가시면은 수요 공급 파트가 있죠, 그죠?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요 공급 67페이지로 가시면은 수요 공급 들어가겠는데. 수요 공급은 나온다면은 한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 이제 67페이지로 가시면 수요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천천히. 일단 들어간다면, 수요라는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 이제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갔던 게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래요? 적어서 그래요? 적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요새 신도시를, 3기 신도시를 또 발표해갖고 공급을 또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을 또 떨어뜨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수요의 개념이 있는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파는 쪽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 그래서 수요란 정의. 수요란 거기 보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게 있죠, 그죠?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거죠.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유량을 얘기를 해요. 유량.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간을 명시하는 게 유량입니다. 유량. 그래서 이제 저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유량이라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3년에 100개인데 예, 모르죠, 그죠? 한 달에 100개 많이 먹고 하루에 100개 먹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럼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러면 저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이라는 게 중요한데, 구매하고자 하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24평 아파트를. 그럼 수요 분석을 안 해야 돼요? 수요 분석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000세대를 지려고 하는데, 가는 사람한테 이제 가두 면적을 해서 수요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했는데 어저께 샀대요.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구매했어요? 아직 구매하고자 하느냐예요. 그럼 아직 샀다? 아직 안 샀다? 안 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을 얘기를 해요. 사전적이라는 것은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살 의사를 얘기하죠. 그럼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 사후적이 아니고. 근데 어떻습니까?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 욕구라는 자체가 있어요. 욕구는 이제 우리가 구매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구매력. 그럼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살 능력도 있어야 된다. 능력. 그래서 이거를 유효수요라 그래요. 무슨 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 유효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효수요의 이제 반대가 잠재수요라는 게 있는데, 잠재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없어요. 살 능력이. 자, 근데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것은 차입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어요? 살 능력이 없어요? 없죠. 누가 개입을 하겠죠? 정부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차입 능력도 들어가니까 좀 고리로 빌려줘야 돼요? 저리로 빌려줘야 돼요? 저리로 빌려줘야죠. 들어가 볼게요. 지금 67페이지 보고 계셔요?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한, 그러니까 유량을 얘기하며 구매하고자 하는 게 있죠. 그럼 이건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고, 욕구라는 것은 그냥 수요를 얘기해요. 유효 수요를 얘기해요. 유효 수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자, 우리가
사후적으로 돼 있어요. 사전적 개념으로 돼 있어요. 사전 게임. 그다음에 그냥 수요해야 된다. 유효 수요해야 된다. 유효 수요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한 번 나왔었는데 자, 아까 요 잠재 수요라는 자체는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없죠. 무주택 서민들. 근데 우리가 유효 수요라는 것은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중상층 이상들이죠. 그래서 중상층 이상들이 집을 사는 것을 주택 수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주택 수요. 주택 수요. 유효 수요. 근데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들은 주택이 필요하죠. 그냥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필요한지 봐야겠죠. 그럼 이거는 주택 소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소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디에 개입을 해야 되죠? 소요에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 보시면은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소요는 밑에 가보세요. 적용 대상이 중상층이에요? 저소득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개입이 필요하죠. 필요해서 주택 수요라는 건 어떻죠? 이거는 적용 대상이 무주택 서민입니까? 중상층입니까? 이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맡겨야겠죠. 그럼 정부가 어디에 개입을 하셔야 되죠? 소요에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해 가셨죠? 22회 때 한 번 딱 나왔는데 그냥 구분만 나왔지 이게 자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잘 나오는 게 앞으로 가시면은 6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심화학습에 유량과 저량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놔보세요.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무슨 양하고 무슨 양이 틀리다는 거예요. 유량하고 저량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거의 이제 기출 문제에서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자, 아까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는다. 많이 먹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에 따라. 유량이라는 것은 흐를 쩔었어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이제 영어로 플로우라고 이제 흐른다. 이렇게 나왔었고 저수지할 때 저자는 고요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량은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일정 시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탁이라는 말을 써요. 스탁. 자, 그래서 저량과 유량을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뜨는 게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이 이제 급여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갑돌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갑돌이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갖다 주면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 연봉이 1,000만 원이야. 안 좋아하죠. 월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되지? 좋아하지. 하루 1,000만 원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 쓰러지지 그냥. 그럼 그냥이다 기간에 따라 틀린다? 기간이에요. 그럼 이런 소득 같은 경우는 저량이에요, 유량이에요.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자산이라는 건 어떻죠? 지금 얘가 축적된 어떤 지가 갖고 있는 자산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점을 나타내느냐. 그래서 저량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입니까? 기간이 명시돼야 돼요.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잘 나오는 게, 임대료 수입을 건물주가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죠? 우리 학원 건물이 어때요? 가격이 그냥입니까? 시점에 따라 다릅니까?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틀리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주택 거래량이라는 것은, 주택 거래량은, 자, 이 지역에 100채가 거래됐어요. 많이 됐습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에 따라.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생산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잘 나왔던 게 인구예요. 그럼 인구는 대한민국의 인구수나 어느 지역의 인구수라는 건 그냥요 시점에 따라 틀려요. 아이가 애냐 태어나죠. 지금도 태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냥이다 시점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인구는 그냥이다, 절량이다, 절량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새 주택만 있어요. 재고 주택도 있어요. 재고 주택도 있죠. 주택 시장을 본다면 만약에 A 지역에 지금 100채가 있다라는 것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한대요. 그럼 현재 존재하는 것은 요건 신규입니까? 기존 주택입니까? 주택이죠. 맞아요? 그럼 요건 신규예요? 재고주택이에요. 재고주택. 그럼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일정 시점을 명시하니까 일정 시점은 그냥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 그럼 우리가 요건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 공급량이 절량에 대한 공급량이 100채가 있다면 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집이 공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0채가 공가라면 90채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죠. 이게 수요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입니까? 신규로 지워집니까? 지워지죠. 신규로 지워져서 우리가 그 지역에 A 지역에 만약에 150채가 됐대요. 그 언제냐? 2018년 12월 30일. 그럼 어머나, 그러면 1년 동안 그냥입니까? 50채가 지어졌습니까? 지어졌죠. 그럼 이건 기존이에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건 재고다, 신규다. 신규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신규 주택.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지금 1년 동안입니까? 그럼 1년 동안이라는 건 시점이에요? 기간이에요? 그럼 일정 기간이니까 요거는 그냥입니까? 유량이 됩니까? 유량이 돼요. 그럼 요 양을 주택 공급, 주택 절량이다, 유량이다. 유량.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분양이 돼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10채가 미분양이면 40채만 보유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수요량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재고주택, 오래된 거. 재고주택은 그냥이요, 절량이에요. 신규주택은요, 유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게 나온 게, 자, 우리가 단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단기는, 따라보세요. 해당 기간. 그럼 기간이잖아요. 그지? 그럼 절량이다, 유량이다? 유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기초함의가 있는데, 따라보세요. 절량, 시점. 그럼 절량 나오면 시점 찍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하늘에 UFO가 떠다녀요. 따라서 UFO. 그럼 유량은 플로우로 찍으셔야 되죠? 이런 자신도 내가 초라해요. 그죠? 그럼 유량은 스톡이야, 플로우야? 플로우죠. 이렇게 잡으시고.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이건 천기누설인데, 다른 학원에서 알려주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수학 출제원들하고 이제 가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유량 절량이 잘못하면 이게 이의시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문제 나온다? 그래서 절량은 딱 3개만 나와. 몇 개만 나온다? 자, 따라해보세요. 재고, 인구, 자산. 요 3가지만 우리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많은 걸 외우는 게 나아요? 이 3가지만 외우는 게 나아요? 3가지 외우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한번 느껴볼까? 밑에 중요 기출문제라는 게 있어요? 밑에 박스에. 박스 있어? 지금 유량과 절량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절량은 몇 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게 있어? 불러보세요. 인구, 재고,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처음 하신 분을 위해서 67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심화학습이라는 게 있죠. 밑에 있어요? 유량은 그냥입니까? 플로우입니까?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소득 있어요? 소득? 신규주택이라는 게 있죠. 주택 거래량이 한 달 동안이고 임대료 수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만 시험 문제 배정이 되고 절량은 스톡이며 일정 기간이다, 일정 시점이다. 시점. 3가지 뭐가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자산, 재고, 인구죠, 그죠? 그래서 가격도 우리가
나오진 않았는데 가격도 시점에 따라 틀리고 국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국가의 그 순자산 가치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주택 유량과 저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주택 유량은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아까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라고 돼 있죠? 저량은 시점에서 소비자가 보유하고자 하는 양이고, 자, 유량 공급량과 저량 공급량을 묶어보세요. 저량은 그냥이요, 일정 시점이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까? 존재하는 양이고, 유량은 신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럼 기간이 들어가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거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유량의 공급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가시면 아까 중요 기출에 저량의 세 가지를 뭐가 있다고요? 자산, 재고, 인구가 있죠. 그렇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죠. 그죠? 근데 이제 가시게 되면 지대 수입은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뭐의 임대료를 얘기한다? 토지. 지대가 토지의 대가거든요. 그럼 임대료를 100만 원 받아. 많이 받아. 기간에 따라 틀려. 그 다음에 아까 자산, 인구, 재고는 저량이라고 했죠. 아파트 생산량이나 가계소득 다 유량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럼 오늘 1번하고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하고 2번. 제가 저량이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어요. 재고, 자산, 인구. 유량이 아니죠, 그죠? 저량이 되겠고. 그 다음 한 번은 영어가 나왔어요. 이번에 가시면은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이죠. 그럼 스톡이에요? 플로우예요? 플로우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8페이지로 가시면 68페이지에 밑에 가시면은 제목이 수요량과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겠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수요자한테 공급자가 물건을 팔려면 수요자의 마음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면 수요자가 움직이는 결정 요인이 없다, 결정 요인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밑에 수요 결정 요인이라는 게 지금 보이세요? 찾으셨어? 이거는 독립 변수라 그래요. 무슨 변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결정 요인. 그래서 이제 수요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펑션이라는 말을 써서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 변수라 그래요. 무슨 변수라고 한다? 독립 변수.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게 있죠. 영향을 받는 게 종속 변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종속 변수.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자가 거기 보시면은 수요량을 종속 변수로 넣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량입니까? 그럼 수요량을 늘리는 결과를 봤을 때 그 독립 변수라는 건 그냥이요 결정 요인이에요. 맞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죠. 아파트나 사실 때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이유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니 해도 가격이 제일 좋죠. 그다음에 돈. 돈 싫어하는 여성분 계시나요? 카드가 좋아요? 현찰이 좋아요? 두 대 다 좋다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가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격만 있다, 가격 이외에도 있다. 이외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를 보실 때 그냥 봐요? 돈을 봐야 돼요. 돈을 봐야 되죠. 근데 돈만 있다, 그 외에도 있다. 외에도 있죠. 그냥입니까? 외모도 봅니까? 저 외모가 괜찮습니까? 갈수록 변하는데? 맞죠? 마음도 보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죠. 그러면 살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외모가 필요 없습니까? 그래, 잘하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이에요, 돈.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법칙을 만들어요. 따라서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이거든요. 이해 가셨어? 수요 법칙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가격. 뭐 때문에? 가격. 그러면 가격에 예민하다는 거죠, 이제. 가격에 의해서 수요자들은 가격이 비싸야 돼요? 좀 싸야 돼요? 싸야지만 많이 사겠죠, 그죠?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세요? 가격이 비싸야 돼, 싸야 돼? 싸야지 많이 사죠? 이렇게. 수요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수요량을 늘린다는 거죠. 그럼 어머나, 얘와 얘가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비례, 반비례. 반비례라는 거죠. 아시겠어? 반비례. 그래서 이제 반비례고, 마이너스 역의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라고 이제 그려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로축을 플라이스가 그냥이요 가격이에요. 가격. 밑에는 Q라고 하는데 왜 퀄리티와 퀀티티가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떤 성질입니까? 퀄리티예요, 퀀티티 양이에요. 양.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죠, 그죠? 자, 그럼 그냥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 분필이 200원일 때는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양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줄이고 100원이면 양을 더 늘리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점들이 세 점만 아니라 무수한 많은 점들이 찍히겠죠? 그걸 연결한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 돼요. 그 직선으로 그린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요게 위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수요 법칙만 있겠어요? 공급 법칙도 있겠어요. 공급 법칙. 공급자들은 이 칠판 주개를 많이 만들려면 가격을 그냥 해야 돼요. 좀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급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량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가격과 공급량이 그냥이다 비례다. 비례. 그럼 우리가 플러스 정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정.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랑 틀리겠죠, 그죠? 그 곡선 자체가 틀려서 이게 디맨드예요. 수요 곡선. 그럼 얘도 가격이 있고 양이 있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서플라이 공급 곡선인데, 자, 200원일 때는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일 때는 그냥입니까? 양을 더 늘립니까? 늘리고 100원일 때는 양을 더 줄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무수한 점들을 연결한 요거는 그냥이다 공급 곡선이다.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요거는 생긴 모양이 그냥입니까? 우측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지금 이 저자가 이제 쓰신 게 70페이지로 가시면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수요곡선은 밑에 반가로 1번을 가시면은, 자, 수요곡선이란 어떻게 됩니까? 당해제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 그래프가 우상향, 우하향.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우하향하는 형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2번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였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가격에 대한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 가격이 오르면 양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함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밑에 4번에 가시면 수요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수요법칙은 그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수요법칙이에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라고 돼 있죠. 체크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되냐면, 자, 요 2번을 가기 전에 처음 하신 분도 있게 해서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보세요. 77페이지로 가시면, (77페이지에) 양가로서 한번 지금 했던 공급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여러 가지 공급 결정 중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당해제와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예요. 그럼 반가로 2번을 보시면은 1번에 얘는 생긴 모양이 우하향, 우상향. 우상향이 되죠. 지금 보고 있으세요? 그럼 얘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하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증가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 오르면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보고 넘기시면은 78페이지로 보시면 중간에 4번에 가시면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그냥입니까? 증가를 합니까? 증가를 하고 그렇죠.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럼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비례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체크하셨죠, 그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냐면 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다시 오셔서 교재 다시 오시게 되면은 페이지 71페이지로 가보세요. 71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밑에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밑에 가격 효과, 소득 효과, 대치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수요 법칙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격이 가격 효과예요. 그럼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면 양을 줄이겠죠. 이게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를 합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수요 법칙 때문에 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그것이 그냥이다. 요게 가격 효과다. 가격. 그러면 가격 효과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줄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을 줄인다는 게 가격 효과라는 거죠. 그럼 그걸 나타내는 게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를 가지고 가격 효과라고 하는데, 자 대체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체제는 그냥입니까?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입니까? 만약에 배가 비싸면 사과를 먹을 수 있죠. 콜라가 비싸면 사이다 먹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체제라는 자체가 있어요. 그러면 대치 효과와 소득 효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들어보시면은 만약에 A 재화와 B 재화가 있어요. 아까 수요란 살 의사만 있어야 된다.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구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돌이가 1,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0원. 이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냥해요. 요게 대체제예요. 그냥해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어때요? 가격도 비슷하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0원을 갖고 있으니까 100원에 10개를 사고 얘도 100원에 10개를 사는데, 자 가볼게요. 자 지금 그냥해요.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럼 수요량을 줄이겠죠. 그럼 가격이 만약에 200원을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를 줄여야 됩니까? 5개밖에 못 사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수요 법칙이면서 우하향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니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글씨 다르죠? 얘기 좀 해봐. 다르잖아. 왜 달라? 글씨 다르니까 다른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는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소득은 말 그대로 그냥이에요. 소득 때문에 그래요. 대체는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있습니까? 대체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소득 효과라는 것은 하나의 재화만 등장해요. 몇 개의 재화만 등장한다? 하나. 그 하나가 움직여서 소득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대체제라는 건 그냥이요. 두 가지 재화예요. 두 가지 재화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소득 효과는 그냥이다. 하나의 재화만 등장한다. 하나의 재화. 우리가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를 줄여야 됩니까? 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떻게 돼요? 5개를 줄였죠? 그럼 5개에서 얘가 2개를 줄였다면은, 자, 이거는 대체 효과로 보셔야 돼요? 소득 효과로 보셔야 돼요? 소득 효과. 자, 왜냐면 두 가지 재화가 나왔어요. 하나의 재화만 나왔어요. 하나의 재화 나왔고 소득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합니까? 두 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그렇죠?
자, 얘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200원에서 얘가 100원이면 그럽니까? 이 100원이 굉장히 싸지는 효과입니까? 싸지는 효과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그냥 다 싸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 비싸진다, 싸지는 효과다. 근데 이런 저속한 표현을 안 써요. 그냥 하락한다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 하락.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더 싸졌죠? 그러면 A를 많이 사겠어요? B를 많이 사겠어요? B를 많이 사죠. 오케이? 그럼 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갖다가 3개를 더 늘리고 3개를 더 줄인다는 얘기죠. 자, 이건 그냥요. 2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그럼 무슨 효과다? 대치 효과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럼 하나의 재화가 등장하고 소득이 나왔다 그러면 무슨 효과 찍고 소득 효과. 2가지 재화 이상이 등장하면 대치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둘 다 똑같은 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양이 준 건 똑같죠? 그러니까 가격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소득 효과와 대치 효과가 같아, 달라? 왜 달라?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웃으면서 하세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2시까지 개교되잖아, 그지? 그냥 야 글씨가 달라. 그럼 뭔가 다르겠네. 분위기 안 좋아? 그럼 소득 효과는 그냥이야 한 재화만 나와. 대치 효과는요 2가지 재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소득 효과 보고 계셔요? 그럼 2가지 재화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죠. 그럼 수요량을 증가한다는 자체는 이건 대치 효과예요, 소득 효과예요? 소득 효과라는 거죠. 아시겠어? 좀 전에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더니 실질소득 감소해 수요량이 감소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소득 효과는 그냥입니까? 실질소득이 변합니까? 변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근데 대치 효과는 하나의 재화만 나와야 돼? 2가지 재화가 이상 나와야 돼? 그럼 대치 효과라는 얘기죠. 대치 효과를 보고 계셔요? 그럼 얘는 하나만 나와? 2가지 나와? 그럼 어떻습니까?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상세적으로 다른 게 더 비싸졌죠. 그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을 그냥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한 재화에 대체하는 수요라는 효과를 말한다. 그럼 대체 효과는 그냥입니까? 상대 가격이 변합니까? 그럼 하나의 재화가 등장해요? 2가지 재화가 등장해요? 이건 소득 효과다,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럼 어디가 이제 대빵 잘 나오냐? 자, 72페이지로 가세요. 72페이지. 오늘 하이라이트야. 72페이지. 가시면은 72페이지 가셨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3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분양가, 가격에만 영향을 받아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땡기려면 금리가 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냐 가격이 아니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양이 붙고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이 2가지를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갈게요. 이제 대빵 별표 3개 쳐, 3개. 3개. 별표. 왜 안 쳐? 치세요. 별표 몇 개? 3개. 3개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아주 중요한 거야. 자. 자, 할게요. 자, 갑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의 99%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량이 변화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양이 붙었죠. 그렇죠? 이건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민한 분양 가격,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을 일정하고 다른 조건은 그냥이다 일정하다. 일정한 안 바뀌고 가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이야 양이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럼 이건 그냥이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가격이야.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부동산의 가격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파트. 아까 여러분들 수요 곡선 아시죠? 수요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가격이고요. 여기 이제 양이에요. 우상향, 우하향. 뭐 때문에 그렇지? 가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원일 때 나는 2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그냥요 양을 줄여요. 줄여 난 한 개만 사겠다. 100원이면 양을 늘리죠. 그래서 더 늘려서 난 3개 사겠다. 어머나 그냥이야 가격이야. 가격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가격만 영향을 줄까요? 이자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럼 이자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지만 많이 사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학자가 수요량이 변화해서 양을 빼버려요. 그럼 여기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양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양이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빠졌죠. 그럼 이거는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라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면 가격과 양을 본다면 가격은 그냥입니까? 일정합니까? 그럼 200원이 일정하죠. 그죠? 다른 것들이 변해서 얘가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둘, 세 개라면 가볼게요. 자, 지금 2개에서 3개로 움직였다는 따라서 종속 변수. 아까 수요량이 종속 변수죠. 그 결과는 똑같은데 그 원인이 같다, 다르다. 얘는 뭐 때문에 그렇죠? 가격. 얘는요, 가격 이외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금리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 금리가 인상돼야 돼요, 인하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많이 수요를 하시죠. 그럼 이건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좌측,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리가 인상을 해요. 금리가 인상을 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를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그럼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자,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건 그냥요, 가격이 하락해서 그래요. 하락해서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칠판 주계가 얘 수요곡선이라면 이 수요곡선이 움직입니까? 수요곡선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점만 이동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이에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근데 얘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러면 곡선이 가만히 있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나요?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맞아요? 그럼 얘는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자체는 자체의 이동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이외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떨까? 뭐가 붙다 안 붙다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요거 표현이 뭐예요? 이건 뭐가 붙죠? 양이 붙고 이게 안 붙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수요량 따라서 수요량 점. 그럼 이건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자, 얘는 양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럼 점의 이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 증가는 좌측이에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감소는요 좌측이죠. 그러니까 증가를 했다는 건 수요를 더 늘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증가를 했다는 건 그냥입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좋으니까 더 사죠, 그죠?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기해봐. 내가 좀 흔들게. 준비됐어?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이야? 기분이 나쁘면? 그렇죠. 소득이 증가했어. 정말? 금리가 인상이 짜증나. 좌측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즐기세요. 그럼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기분이 나쁘면? 화장실 가다가 기분이 좋다면 어디로 움직여야 돼? 아따, 그치. 그럼 이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곡선이 안 움직였잖아. 아시겠어요? 분위기 안 좋네. 72페이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수요량, 양, 점의 이동. 어떠라고 봤더니 야매 잘해요. 어떤 분이 이제, 어머 언니 수요량의 변화가 곡선 자체야 점의 이동이 했더니 어머 이거 점의 이동이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어머 이응이 붙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점의 이동인데 이 점의 이동이 도대체 뭔데 했더니 몰라 그랬는데 그냥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렇죠. 지금 72페이지 보시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입니까? 이건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그럼 요거는 두 번째 보시면 수요 곡선상의 점의 변화라는 게 중요하죠.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수요량이 변화해요, 수요율이 변화해요. 양이 빠졌죠. 그럼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곡선상의 점이동일까요, 곡선 자체 이동일까요? 자체 이동이죠. 그래서 얘는 밑에 가격 그 재화의 가격 이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에 대한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증가는 그냥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 감소는 좌측. 그럼 기분이 좋으면 오른쪽, 기분이 나쁘면 왼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빨리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게 지금 벌써 몇 회죠, 지금? 30회죠. 몇 회인지도 몰라요, 올해? 30회죠. 그 몇 번을 지금 본다는 거야? 엄청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냥 해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빨리 따셔야 돼요. 이게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자 보세요. 따보세요. 우하향. 지금 보고 있어? 마음이 안 차나? 이게 칩 한 주개가 움직여. 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하향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됐다 어렵게 나온 게 우측 좌측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요는 가만히 있나요? 이 자체가 움직이나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작년에 나와서 그런 거야. 상태를 보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당연히 나왔어. 근데 하지 말 걸 그랬다는 거 생각이 들어 지금. 자, 할게요. 이건 우측으로 가죠. 그럼 얘기해보세요. 내려가 올라가? 이해할 때까지 올린다? 올라가죠. 그럼 따라보세요. 우상향. 그럼 이거는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까? 곡선이 우측으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올라가서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내려가죠. 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하향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책이 없거든요, 그죠? 그냥 없던 걸로 갑시다. 자, 얘는 그냥이에요. 이게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그 형태고. 제발. 기분이 좀 어느 쪽? 기분 나쁘면? 이건 얘가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분위기는 안 좋은 거고. 그럼 증가는 우측이고 감소는 좌측이죠. 나왔던 게 그냥입니까? 상향이 나왔습니까?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 곡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자하향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하세요. 왜냐면 그냥이다 기출이 됐다. 당연히 됐어 그래요. 근데 저자는 표현 안 해놨더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72페이지로 가시면은 소득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별표를 쳐보세요. 소득 변화. 소득 변화. 무슨 변화? 소득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죠. 여쭤볼게요. 소득은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소득에 따라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우등제하고 열등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72페이지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요, 봐봐요. 자, 요거는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상의 점이동이에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소득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소득은. 그 소득도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그럼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이죠. 이제 거기 보시면은 우등제하고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등버스가 있듯이 우등제하고 열등제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은 제야예요? 우등제죠. 그래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해요. 우등반에 들어가요. 못하는 애들은 열등반. 그럼 여러분들 우등반이셨어요? 열등반이셨어요? 야, 처음은 다 우등반이래. 근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7, 8월 달에 나보고 그러니까 교수님 내가 얘기할겠는데 저 열등반이었어 그런 거야. 그렇지?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더 좋은 거야? 우등제가 좋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따라서 정상제, 그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재화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 정상제. 그럼 우리가 봐봐요. 우등제가 좋고 열등제가 안 좋은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신차라고 하고 중고차라고 한다면 소득이 높아지면 안 좋은 거 사요, 좋은 거 사. 이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재화라는 거죠. 오케이 바니? 근데 얘는 이제 방향을 이제 시험지에 나와요. 그럼 얘가 소득이 늘어나면 얘는 수요량이 감소합니까? 얘는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더 많이 사겠죠, 그죠?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죠. 그럼 수요량이 늘어난다, 수요량이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그 연습 게임. 얘는 그냥요 같이 움직여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양도 늘어나죠? 얘는 같아요? 반대요? 반대.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자, 연습 게임. 긴장해. 만약에 소득이 낮아졌는데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는 우등제야, 열등제야? 야, 방향이 같잖아. 같죠? 미치고 있어, 그냥. 그럼 방향이 같으면 무슨 제다? 우등제고, 반대면은 열등제야. 이게 나와. 알겠죠? 일부러 한 거야, 이게 나오니까. 그냥. 그럼 몇 번 더 하자. 소득이 낮았더니, 소득이 높아, 낮아. 그럼 중고차 뽑잖나? 그럼 우리가 수요량을 늘리는 것은, 어머! 그냥이야? 반대 방향이야. 무슨 제야? 어머, 이제 됐다, 야.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우등제와 열등제를 보고 있어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우등제는 그냥입니까? 소득과 수요가 같이 움직입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열등제는 같아요? 반대요? 반대죠. 그래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수요를 증가시킵니까? 증가시키죠. 열등제는 그냥이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감소시켜요. 감소시키죠. 다시 할게. 소득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면 그냥이에요. 우리가 보통 정상제로 나오거든요. 문제로 나온다? 정상제. 그럼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를 암기하셔야 나중에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그죠?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손 들어보세요. 손 이렇게 안 들면 떨어져.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어요? 계속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 아셨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관련제의 가격 변화가 있는데 요게 이제 73페이지 가시면 관련제 가격 변화라는 게 있죠. 요 별표 3개 치세요. 3개. 이거는 거의 그 73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는 따라서 대체제, 보완제. 얘는 99%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제와 보완제를 잡으셔야 돼요.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성질이 비슷해서 바꿀 수 있는 재화를 말하죠? 근데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는 재화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제 가격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해당 부동산이다, 다른 부동산이다. 다른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자, 럼블링을 친다면 얘가 소득이고 얘가 이제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다른 부동산의 가격. 자,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있어요. 만약 시험 문제가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비싸졌습니까? 그럼 수요를 줄일 수 있죠. 그럼 단독주택 수요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체제라면 그냥입니까? 아파트를 삽니까? 아파트 사죠. 그럼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단독주택 가격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따라서 다른 부동산. 해당 재화야? 다른 재화야? 다른 재화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대체제예요. 무슨 제다? 대체제.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늘리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다? 자, 따라서 가격 대 수요. 수요 대 수요는 상식인 게 그냥입니까? 대신할 수 있는 재화입니까? 그럼 단독주택을 줄이면 아파트 수요를 늘리죠? 근데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대체제의 가격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럼 내 걸 사죠? 그럼 요거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근데 이건 그냥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다른 거예요. 해당이에요. 다른 부동산. 다른 부동산인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같이 움직이면 이걸 대체제라 그래요. 무슨 제로 간다? 대체제. 근데 우리가 보완제라는 것은 자, 커피에 설탕을 타먹죠. 그럼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는 재화가 보완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도 줄죠.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설탕 수요도 줄입니까? 그러면 설탕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것은 설탕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요? 커피 가격이 올라가서요? 그럼 해당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이에요? 다른 가격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건 대체제다? 보완제다? 보완제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암기 기법을 갖지 말고 그냥 대체제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고 아파트 사시죠? 얘기해봐요. 보완제, 대체제, 그다음에 가격대 수요. 그럼 어떻게 돼?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무슨 제다?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커피에는 설탕을 타먹죠? 그 무슨 관계다? 보완.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설탕을 왜 줄어들었어요? 커피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맞죠? 근데 이게 봐봐. 얘와 얘는 같이 움직입니까? 이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보완제 가격과 반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얘도 줄고 얘도 줄면 수요는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따라서 가격대 수요. 그럼 얘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73페이지 보고 계셔요? 그럼 헷갈리니까 그냥 밑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그럼 대체제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당해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해 수요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자, 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대체제는 그냥이다 대신할 수 있는 재화다. 그럼 대체제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그러고 내고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격대 수요. 근데 아파트의 가격이요? 단독주택 가격이에요. 그러면 해당 재화요? 다른 재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내게 늘어납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요?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고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율이 커지죠.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만 줄어들어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그럼 얘 가격이 오르면 얘가 줄어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얘와 얘는 그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인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됐고 넘겨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3번에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기억번입니다. 기억번에 보시면은 자 수요자가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가격 상승을 예상합니까? 예상하죠. 그럼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직 상승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지금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가격이 상승했나요? 상승할 걸 예상하나요? 예상해요. 기대감이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강남에 우리가 좀 전에 작년인가 9월달 정도에 막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사요? 사요. 가격이 지금 올랐어요?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해서 내가 오르면 사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그냥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자 여쭤볼게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아직 상승 안 했어? 대답해봐요. 상승했어? 안 했어? 신경 내지 말고. 그럼 만약에 가격이 지금 상승했으면 양을 줄이겠죠. 근데 상승하지 않고 예상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상승하기 전에 그냥입니까? 미리 사둬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3번의 기억은 보고 있는 거예요. 수요자가 가격 상승했어요. 상승할 걸 예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놔야겠죠. 그럼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이자가 높아야 돼요. 이자가 하락해야 돼요.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뭘 노리냐? 자 보세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수요량입니까? 그냥이요. 점의 이동이에요. 뭐의 변화죠? 가격이죠. 그죠? 그럼 가격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얘기해봐요. 근데 가격이야? 가격 이외야?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면 오지선다에서 지금 밑에 문제가 요 하나 찾는 게 빠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밑에 가시면은 중요 기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가 있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아파트의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수요량은요. 아파트의 가격을 찾으시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을 찾은 게 빠르겠죠. 그럼 답을 찾아보세요. 답을 보든가 3번이죠. 3번. 맞아요. 그냥이야 아파트의 가격이야. 그 3번을 빨리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아니 내가 얘기하는 팩트가 그냥이야 양이 붙었어. 그냥이야 아파트의 가격이야. 그걸 빨리 찾으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요게 하나고 얘가 많다면 얘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그냥입니까?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그냥이요 아파트의 가격이요. 아파트의 가격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갔죠? 갈게요. 이제 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요거 그냥입니까? 양입니까? 그냥이요 점유이동이요. 그냥이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요. 가격이죠. 보고 있어요? 근데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럼 점유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이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는 우측이고 감소는 좌측이죠. 상향 하향은 뭐 그냥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정상제라는 게 있었죠. 정상제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열등제는요. 반대로 움직이고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냥이요. 따라서 다른 부동산. 그럼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대체재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 안 사고 내 걸 만들었죠. 따라서 가격 대 수요. 근데 이게 해당해요. 다른 거예요. 다른 대체재가 오르면 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커피와 얘는 보완제죠.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얘가 줄고 얘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 가격이 오르니까 얘가 준다는 거죠. 같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가격 대 수요. 근데 해당 재와요 다른 재와의 가격이에요. 다른 재와요. 같이 움직이면 대체재 반대면 보완제. 오케이? 가격이 상승했나 예상을 하나. 그럼 사재기를 하죠. 그럼 이것도 그냥이다 가격 이외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보고 볼게요. 풀만한 게 있냐? 프린트 보시면은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3번 있어요? 3번 잡아봐. 일로 와봐요. 그냥입니까?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습니까? 그럼 양은 변했죠? 근데 얘는 수요량이 변화해요? 수요이 변화해요? 수요이 변하는 거죠. 프린트 3번 하고 있어요. 제발. 자, 다시 가요. 그냥입니까? 곡선이 이동했습니까? 그럼 2개에서 3개로 수요량은 변했죠? 근데 이건 수요량이 변하다, 수요이 변하다. 수요이 변화라고 하지. 양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고쳤어요? 수요량을 뭐로 고쳤어요? 수요이 변화로 고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팩트가 뭐냐면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